안녕하세요. 마마리입니다.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엄마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있죠. 오답 노트 정말 필요할까? 만약 꼭 써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답 노트는 꼭 써야 할까? 왜 수능 만점자들을 보면 꼭 얘기하는 게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써서 그것만 시험 보기 전에 봤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학 학원들도 이 오답 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물론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오답 노트를 칼각으로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마치 문제집 한 권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쓰더라고요. 아, 부럽다. 우리 아이는 언제 저렇게 쓰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면서 아이를 잡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처럼 정말 쓰기 싫어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쓰고 풀이식도 다시 깔끔하게 쓰는 것 자체가 정말 진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거 정리하는 데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해진 다른 스케줄을 못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풀고 나중에 아이가 문제집을 다 끝내면은 그때는 제가 틀린 문제만 따로 다 박박박박박 지웠어요. 지우개로. 지워서 답을 없애버려가지고 그 문제를 그대로 문제집을 보면서 다시 풀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진짜 문제집을 빡빡 지우는 거를 3, 4년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틀린 문제들에 되게 비슷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문제집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다른 학년에서 풀었던 거랑 지금 올해 학년에서 푸는 거랑 되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틀렸던 걸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틀린 문제를 그냥 단지 오답노트에 옮겨 적고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쓴다고 해서 다른 학년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실수 안 하고 잘 풀 수 있을까요? 오답노트는 왜 쓸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답노트가 도대체 뭐지? 틀린 문제를 다시 다른 노트에다 옮겨 적고 풀이를 다시 쓰면 그게 오답 노트인가?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서 혼공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도 보니까 오답 노트의 본질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음이 왔어요. 오답 노트를 하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다시 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더라고요. 오답 노트의 목적은 틀린 문제를 푸는 그 과정 속에서 오답들의 패턴을 스스로 깨닫고 더 이상 그 패턴의 오답을 내지 않도록 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오답 노트를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 그럼 그냥 풀이 과정을 자세히만 쓰면은 그게 될까요? 제가 오답 노트에 대한 고민을 멈추면서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아이한테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그 틀린 문제를 다시 풀게 하면서 그 바로 밑에다가는 자기가 이 문제를 풀면서 안 풀렸던 이유에 대해서 적게 했었어요. 그런데 틀린 문제를 모조리 다 이유를 적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 비슷한 문제를 연속으로 틀리는 것 같을 때, 그때는 한번 스스로 적어보게 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따로 얘기는 안 해요. 아이가 자기가 틀린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내가 좀 많이 틀렸던 유형의 문제인데? 아,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잘 못 풀었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맞으면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게 아니라 또 틀리게 되면은, 아, 내가 이 패턴을 또 틀려버렸네. 이번엔 또 뭐 때문에 틀렸지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는 거죠. 굳이 문제를 노트에 옮겨 적지 않고 식을 다시 하나하나 예쁘게 적지 않아도 자기가 실수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중을 하는 거죠. 제가 아이가 문제를 푸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만약에 개념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은 문제 틀리는 것도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나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계속 비슷한 패턴을 틀린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 집중해서 개념을 파악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틀린 문제들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틀렸을 때, 아, 틀렸네? 다시 풀자. 아, 또 틀렸네? 또 다시 풀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라는 걸.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틀려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계속 적는 훈련을 하면은 본인도 스스로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대안까지, 방법까지 찾아내는 게 최고의 오답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류의 과정에 집중하자.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라는 책이에요. 제가 요즘에 뇌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책을 골라서 읽게 됐는데요. 이 책 229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오류의 패턴을 찾고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라. 당신이 어떤 주제나 자료에 대한 오류 노트를 만든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오류 그 자체가 아니라 오류가 발생한 프로세스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단순히 강조하지 마라. 이런 젠장, 수학시험을 또 망쳤군. 이런 거요. 수학시험을 망쳤을 때는 왜 망쳤는지를 알려주는 오류들을 최대한 노트에다가 적고 그것들 사이에 패턴을 찾아내는 습관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오류를 범주화하면 패턴을 찾을 수 있고 찾아낸 패턴을 통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 눈치챘는가? 이 과정이 바로 오류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어내는 자율성의 탄생 과정이다. 이 책에도 오답노트에 대한 답이 있었네요. 오늘의 핵심은 오류의 패턴을 찾아라. 깔끔하게 오답노트 안 쓴다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틀린 과정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